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2020년 2학기 미시경제학 강의를 맡은 장성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그리고 미시경제학이란 과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뭐 장단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1학기 때 여러분들 수업들은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뭐 여러 번 강의를 반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또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소통을 잘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부에 대한 어떤 유인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약해가지고요, 좀 집중하는데 별 도움이 잘 되지 않고 계획대로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걸로 우리가 업로드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듣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막상 우리가 보면은 또 출석 체크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틀어놓고 딴짓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학업 성취도 면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진짜 대학원에서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아마 학부 때부터도 그런 연습을 하는데, 아마 연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원래 어차피 모든 학생들을 다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끌고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아마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오히려 그냥 말 그대로 학점을 따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는 미시경제학 과목은요, 첫 번째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경제학 있잖아요. 경제학. 이 경제학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경제원론 1, 2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원론 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원론 2 이렇게 있어요. 경제원론 1이 이제 바로 우리가 경제원론이 이제 되게 책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두 학기에 걸쳐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경제원론 1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미시경제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원론 2가 바로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얘기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미시경제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이 경제원론 1에서는 만약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가끔 두 개를 같이 들으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발전된 게 미시경제학인데요. 이 미시경제학은 뭐 경제원론 1에다가 약간 수리적인 걸 좀 더 더하고 그래프적인 내용을 좀 더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학이 보통 사실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원론 단계에서는 우리가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 주로 말이라고 하는 서술적으로 이제 얘기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복잡하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미시경제학 시간에는 좀 뭔가 수리적인 수식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 수식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수식을 사용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래프를 이제 조금 더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수식과 그래프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따라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수리적인 내용이나 그래프를 또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선행학습을 해야 됩니까? 예, 경제원론 들었으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원론 안 들었으면 따라가기 힘듭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 경험상 경제원론을 들었어도요, 제대로 들은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미시경제학을 따라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경제원론 1하고요, 미시경제학을 같이 듣는데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원론이 아마 진도가 조금 더 빨리 나가고 미시경제학의 진도가 좀 느린 측면이 있긴 할 텐데, 이번에는요, 제가 진도 속도를 빨리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선수 과목인 경제학 입문이라든가 원론을 안 들으신 분들도 충분히 미시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올 수 있겠고요. 저는 수학이 너무 약합니다. 예, 수학이 약한 분들은 기초적인 수학 정도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경제학과에서 사용하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 경제수학책이라는 것을 보셔도 좋긴 하는데 사실 간단한 연산과 그리고 간단한 미분 정도 하실 줄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좀 설명드리고 제가 다른 참고할 만한 링크할 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충분히 그걸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예, 충분히 미시경제학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요게 1번. 자, 수업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업 방식은 강의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강의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가끔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 해가지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강의식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목마다 특색이 있는데 무슨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거기 A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B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면 좋은데 미시경제학이라는 이런 과목들은요. 우선 내용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아야지 문제 푸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응용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강의식으로 처음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식으로 하면서 제가 각종 몇 가지 연습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연습 문제도 이게 과제로 이렇게 내주면 좋은데 과제, 이게 온라인 수업 했을 때 제일 또 단점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을 다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더 주려고 생각을 하십니다. 뭘 줄 수 있을까요? 과제지, 과제. 그래서 학생들은 막 과제 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다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 폭탄을 별로 많이 드리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아셨죠? 대신 제가 뒤에 꼭 풀어봐야 할 문제 같은 것들은 골라가지고 이렇게 풀어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걸 병행하시게 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며 관련된 연습 문제는 제가 제시는 해줄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풀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애들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그거는 문제를 몇 개 일부 풀어드리는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연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교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교재 전에 수업 방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전자칠판에서 수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자칠판이 좀 짧기도 하고요. 그리고 찍은 다음에 업로드하고 하는데 이게 인코딩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 있거든요. 교재와 관련해서 제가 칠판에서 촬영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리미리 조금씩 찍어뒀는데 칠판에서 판서를 통해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일부 찍어놨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것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제가 많이 진도를 빼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땐 제가 미시경제학 하면 진도를 다 끝내지 못해요. 한 한 절반 정도까지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거 어려워요 이런 느낌이 들면 자꾸 진도가 반복해서 느려지고 반복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하다 보면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칠판의 판서를 통해 가지고 강의를 쫙 할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풀어야 할 추가적인 연습 문제라든가 내용 같은 거는 이렇게 전자칠판이라든가 다른 강의 루트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강의를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과제 폭탄 이런 건 별로 없지만 강의 양이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충분히 고득점 하는데
우리가 좋은 A+ 있잖아요. 그걸 봤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만약에 그 강의를요 이제 대충 듣거나 집중해서 듣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별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A와 B의 어떤 간격을요 학교에서 좀 이렇게 레인지를 넓혀줬거든요. 넓혀준 측면이 하지만 근데 이게 안 하게 되면 너무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차라리 다시 듣는 것도 나올 수 있어서 다시 들으세요 해가지고 제가 재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다음에 수업의 교재는 어떤 걸로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 미시경제학 교재가 다양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서로는요, 베리안이라는 교수님이 쓴 연세가 많으시죠? 버클리 대학에 계시나? 그런데 그분이 쓴 미시경제학 책이 가장 좀 유명합니다. 전통적으로. 이게 뭐 따로 번역선 돼 있지 않고요. 얇고 아주 그냥 이센셜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컴팩트하게 써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교수님 책 중에서는 이제 정년퇴임 하셨죠? 서울대학교 이중구 교수님 책이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제가 1학기 때도 이중구 교수님 책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초심자라든가 미시경제학을 이분 취지가 원래 복잡한 수리적인 모형을 쓰기보다는 뭔가 직관과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또 가독성이 있게 이렇게 책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번에도 이 책으로 할까 했는데 이 책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장점이 당연히 훨씬 많죠. 좀 책을 다른 책으로 바꿀까 해요. 어떤 책으로 할 거냐라고 하면 임봉욱 교수님 책으로 하도록 할게요. 임봉욱 교수님 책으로 할 겁니다. 요 책이에요, 요 책. 앞에 보면요, 책에 박영사에서 나왔는데, 예제와 함께하는 미시경제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우리가 미시경제는요, 내용을 쭉 보신다고 무조건 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예제와 함께하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예제가 사실은 예전에 초판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초판 책에서는 이게 미시경제학이죠. 미시경제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초판에서는요 책 자체가 조금 예제가 어렵지 않고 좀 쉬운 예제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교재에 보시면 예제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봉욱 교수님이 쓴 미시경제학 연습이라는 책이 또 있거든요. 미시경제학 연습 이렇게 해가지고 맞나? 이름이 그렇게 있는데 이 책이 이제 미시경제 관련된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 같은 걸 모아서요 문제풀이용으로 만들었어요. 이 책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시경제를 공부하신 분들이 정리하시면서 좀 심도 있는 아마 제 생각에는 꼬시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든가 무슨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각종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책 괜찮으니까 한번 추천을 하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근데 이 책에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요 쉬운 걸 빼고 여기다가 좀 일부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제와 함께하는 미시경제학에서 예제가 요 미시경제학 연습이라는 그 책에 있는 예제랑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임봉욱 교수님 책이 되게 좀 컴팩트하고 내용을 알기 쉽게 진짜 미시경제학처럼 진짜 거기에 부합하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보다도 앞에 그냥 약간 연역적으로 어떤 모형에 대한 다루고자 하는 취지 설명드리면서 탁탁탁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학기에는 제가 요 임봉욱 교수님 책으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또 때마침 그 성균관대 그 선배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기쁘기도 하고 뭐 늘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교수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책에는 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외에 저 책도 괜찮아요. 많이 보는 게 김영산, 왕규호 교수님 책. 이 두 분이 공저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도 할까 생각을 했어요. 책이 좋은 책이 많아가지고 저는 매 학기 미시경제학 강의를 하게 되면 책을 매번 바꾸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출간되긴 했는데 내용이 좀 참신하다기보다는 약간 우리가 미시경제학에 가려운 부분 있잖아요. 아니 이건 왜 이렇지? 그런 것들도 설명을 좀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 게 장점인데 연습 문제가 괜찮아요. 연습 문제가 좀 이렇게 좋아요.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이
쉽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교재는 뭐 컴팩트하면서 문제가 이제 괜찮고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책들에서는 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서 중에서는 이제 베리안 책 말고 이제 베상코라는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베상코 뭐 이번에 또 새로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공부할 때 베상코 교수님 책을 딱 봤을 때 이분이 이제 약간 경영학과 접목해서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중간 외국 원서들의 책의 장점은 중간중간에 사례들을 되게 많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배우는 미시경제학이 완전히 현실과 뚱 떨어져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잘 좀 읽을 만한 사례가 잘 연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연수 문제도 또 이렇게 아주 어렵지 않은 걸로 잘 돼 있어 가지고 예전에 이걸로 수업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요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그리고 핀다이크라고 하는데 핀다이크 교수님이 쓴 책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번역본은 있습니다. 번역본은 있는데 이 책도 나쁘진 않아요. 사례가 괜찮고 외국 원서들 책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가 배우는 미시경제학이 지나치게 수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맞아. 현실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지. 이렇게 사례가 이제 괜찮은 게 많이 있습니다. 역시 연습 문제도 사례형 연습 문제들이 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시중에서 참고할 만한 책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책을 보는 게 뭐 제일 나을까라고 하면 제 생각에서는 이번에 임봉호 교수님 책으로 이제 좀 선정을 했고 관련된 미시경제학 연습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요걸 선정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자체가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마 쉽게 여러분들 구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올해인가 나온 것 같은데 박영사에서 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잘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성적은 어떻게 평가할 건데 성적 관련된 평가 이건 어떻게 할 거니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의를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 출결 처리가 됩니다. 출석. 이 출석은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듣든 안 듣든 그냥 켜놓기는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출석은 지난 학기랑 또 계절 학기 때 제가 수업을 해봤더니 다 출석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의미가 없긴 해요. 제가 봤을 땐. 근데 한 10%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중간 시험이 있고요. 기말 시험이 있어요. 중간과 기말 시험이 있는데 중간 시험은 40%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기말 시험은 50%로 이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중간보다 기말고사 성적을 좀 더 배점은 많이 부여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근데 중간고사 시험 보면 이걸로 그냥 게임이 거의 대부분 끝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수강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한 100명 정도는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성적이 촘촘해요. 100점 맞는 사람서부터 그냥 거의 뭐 빵점은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한 30점, 40점 정도까지는 맞거든요. 그럼 중간에 100명의 사람이 100점에서 40점까지 있으면 이 레인지 폭이 얼마나 빽빽하겠어. 그래서 동점자들도 많고 소수점으로 끊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채점하게 되는데 동점자도 있긴 하지만 중간고사 때 잘 본 친구들은 기말고사 때도 잘 보고요. 중간고사 때 망친 친구들은 기말도 좀 망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임계치에 있는 친구들이 약간 이제 A냐 B냐 그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꼼꼼하게 좀 살펴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학점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중간보다는 기말에 좀 이렇게 배점을 많이 둘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봅니까? 라고 하면 오프를 볼 수가 없어요. 온라인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40명 미만이 되면 어떻게 학교로 해가지고 방역시설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게 좀 불가능하고요. 또 중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시험을 볼게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첫 번째는
이게 부정행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 제 수업을 만약에 쭉 듣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온라인 이렇게 뭐 같이 하거나 뭐 대리로 하거나 할 때 쉽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죽어도 내가 만약에 진짜 부정행위를 목숨 걸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어떤 방법으로는 막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 친구가 양심에, 그래서 앞에서 양심에 걸고 부정행위를 안 하겠습니다라는 선서와 서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써서 할 텐데, 그리고 부정행위 하지 마시죠. 제가 봤을 때 요거 부정행위에서 뭐 B 받을 거 A로 받는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지고 둔감해지면 사회에 나가서도요, 사실은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만 막 하면서도 자기 잘못을 잘 모르는 그런 친구가 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냥 열심히. 경작은 뭐냐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야. 기여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야. 그게 가장 정당하고 가장 바람직한 삶의 자세인 것 같아요. 물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가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친구가 있으면 사실 나도 열심히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나도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건데, 이 온라인에 이제 주관식도 있고 약수령도 있고 너무 어려운 복잡한 건 뺄게요.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할까? 객관식도 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 문항을 다 이렇게 막 섞을 수가 있더라고요. 섞을 수 있기 때문에 컨닝하는 게 좀 약간 불편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주관식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약수령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해요. 약수령으로 간단하게 수식을 좀 쓰면서, 수식을 입력하기가 쉽진 않잖아. 그렇게 해서 정답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뭐 어떻게 낼지 모르겠어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골고루 이렇게 섞어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경험상 만약에 와, 친구가 대리시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 가끔 지난 학기에 보면 뉴스에도 집단적으로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사실 뭐 다 부정행위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양심에 좀 맡기면서, 그리고 그걸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문항수가 좀 많이 있어요. 문항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한 만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문항수가 좀 어느 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우리가 무슨 시험을 보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 빨리 푸는 그런 속도전 시험이냐라고 하는데, 그런 걸 테스트하느냐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그 인생의 삶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보는 토익 시간 제한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학력고사, 수능 이런 거 시간 제한이 있지. 토플도 시간 제한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보는 것도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제한을 사실 극복하는 것도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면접을 갔어. 자, 자네는 우리 회사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냐? 저기 시간을 충분히 1시간 주십시오. 그런 게 어딨어. 미리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거의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아니 손흥민이 축구를 하는데 공을 막 몰고 나가다가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됐어. 아주 중요한 순간이야. 이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가 월드 클래스를 입증하느냐 그렇지 않는 거야. 그럼 손흥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깐 하고 탁 해서 시간을 멈춘 다음에 숨호흡하고 숨 고르고 그러게 합니까? 아니야. 거의 반사적으로 팍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무슨 뭐 회계사라든가 뭐 5급 공채라든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도 다 시간 제한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은 시간이 풍부하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학원을 가시면 돼. 제 경험상 대학원을 가면요, 시험이 보통 시간 제한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예 과제를 주는 거죠. 아예 시험 문제도 그냥 줘. 야, 이거 시험 문제 중간고사인데 집에 가서 일주일 후까지 풀어와. 이래. 그리고 박사과정 가면요, 그땐 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자, 경제 문제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문제를 네가 만들어가지고 해결책까지 뭐 계량 통계를 돌리던 수식을 하던 그렇게 해서 해법까지 네가 아예 만들어서 가져와. 모형을 만들어서. 시간 제한 없어요. 교수님들 연구하는 거 맞아요. 나름대로 막 이렇게 연구할 때 언제까지 논문을 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 제한 없어. 노벨상에 도전한다? 시간 제한 없어. 일생 동안 연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윗단계로 올라가면 시간 제한은 없는데 그 밑에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약간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그걸 무한 반복해가지고요, 자기 걸로 소화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연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저는 머리 돌아가는 게 느려서. 아니야. 연습이 덜 돼서 그런 거야. 어떻게 하면 연습이 뭐 많이 됩니까? 계속 보는 거지. 이거 우리 온라인 강의 올리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볼 수 있잖아. 한 번 본 사람보다 한 번 보고 복습한 사람이 더 잘할 것이고, 한 번 보지 않고 두 번 본 사람이 한 번 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의 일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상대평가를 하는데 나는 한 번만 겨우겨우 봤어. 근데 대부분 수업 들은 친구들이 한 번도 안 봤어. 그럼 여러분들 한 번 본 사람이 A뿔을 받는 거지 뭐. 한 번 봤는데 아직 문제 푸는 게 적응이 잘 안 돼요. 어떡합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죠 뭐. 시중에 우리가 정보가 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다른 거랑 우리가 이 경제학, 미시경제학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되잖아. 그걸 내가 포기 못하기 때문에 미시경제학 시간에 투자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반복하시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능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시간 제한의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평가라는 게 사실 뭐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평가한다는 게 뭐 면접을 통해서 한다고 또 완벽한 것도 아닐 수 있고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평가를 하는 제 자신 자체가 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당연히 뛰어난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을 제가 평가한다는 게 쉽진 않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이 좀 더 그래도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딱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이 친구가 공부를 좀 많이 했군, 이 친구는 공부를 좀 덜 했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절하게 객관식과 주관식을 활용해가지고 평가를 할 테니까 뭐 이 정도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타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기타 내용은 뭘 좀 말씀드리고자 싶냐면, 제가 작년 3월이라고 해야 되네요. 그때서부터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하도 대세라고 해가지고요. 유튜브. 제가 거기 링크를 넣긴 했는데요. 그래도 구독자가 많아졌어요. 이제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래도 이게 재미없는 경제학 강의로 제가 무슨 정부 정책을 막 어떻게 뭐 얘기하고 뭐 비판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도 10,000명 된 거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름은 어떻게 하냐면, 경제학 짱박사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 짱이에요, 짱. 아셨죠? 그래서 아니 이름을 왜 그따위로 줬어? 이럴 수 있는데 예, 죄송해요. 이 바꿀까도 생각해요. 처음에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유튜브 이거 채널 이름을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만들까? 그러니까 제 이름을 써서 뒤에 TV를 붙이래. 근데 좀 그렇잖아. 남들은 다 벌써 무슨 TV 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좀 그건 약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름을 바꿀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장박사 이러면 또 그 약간 그렇잖아. 그래서 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치시면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싫어요는 좀 눌러주지 마세요. 아셨죠? 싫어요 하지 마시고 그냥 듣지 마세요. 아셨죠? 싫어요 하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요즘은 싫어요는 많지는 않아가지고 다행이긴 해요. 초창기에는 싫어요가 워낙 없어가지고 제가 싫어요를 눌렀거든요. 제가 보기가 민망하니까 눌렀는데 갑자기 한두 명이 싫어요를 누르니까 갑자기 뭐야 해가지고 저는 싫어요를 안 누르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 가보시면은요, 제가 뭐 학원에서 수업했던 예전 자료입니다. 예전 자료. 그것도 좀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학기 했던 이중구 교수님 책 미시경제학 내용도 좀 올려놨어요. 뒷부분도 계속 추가해서 찍긴 해야 되는데 약간 그거는 약간 너무 찍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스톱한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기초 경제 수학이라고 할까?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수학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학원가에서 수험가에서 경제학을 수업하는데
약간 사칙 연산부터 1차, 2차 방정식 이런 거 푸는데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덧셈 뺄셈부터 1차, 2차 방정식, 간단한 편미분, 이 전미분하고 이런 것들 뒤에 조금 남긴 했는데 그 확률 통계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강의를 요건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 앞에 가보시면 요게 아마 여러분들 간단한 미시경작을 공부하실 때 필요한 수리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요즘은 매경 테스트 같은 것도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가 수업을 딱 듣고요. 뭔가 목표를 좀 정해야 돼.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가지고 무슨 뭐 회계사가 된다던가 뭐 공무원이 된다던가 아니면 유학을 간다던가 이런 목표가 있어야지 공부를 좀 더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무슨 뭐 매경, 한경 이런 데에서도 보통 토익 같은 그런 자격증 시험 있잖아요. 이 정도 넘으면 뭐 그거 갖고 뭐 우와 해가지고 뭐 취업하는데 엄청 큰 점수가 가산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매경 테스트 강의 같은 것도 제가 찍어서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몇 개 좀 읽을 거리랑 해서 올려놨는데 이런 것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맹쾌 경작이라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경제 원론이 이제 맹쾌 경제 원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미시와 거시 부분. 제가 이제 미시는 계절학기도 수업한 게 있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뒷부분 계속 올릴 거예요. 컨티뉴 해서 올릴 건데 거시 부분이 이제 뒷부분인데 이것도 조만간 계절학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왕창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거시는 조금만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미시 경제학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쉬워요. 쉬워.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우리가 보는 미시 경제학이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서 이렇게 좀 약간 예습용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하세요. 첫 번째는 이거 꼭 봐야 됩니까?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올리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그냥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경작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요거 좀 보세요. 요거 좀 보시면서 경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렵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또 수업 올라가면 그때 여러 번 보시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작 과목에 기반이 되는 게 미시경작이잖아. 그리고 거시경작이잖아.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하는데 그 둘을 잘 마스터 하시게 되면 그 응용 과목에 해당하는 무슨 산업조직론, 노동경제학, 그리고 무슨 뭐 화폐금융론, 국제경제학, 재정학 이런 데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뭔가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경제라는 현상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성공이라는 게 뭐가 성공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나름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게 밑거름이 되는 게 바로 경제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미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교재는 어떤 거 그리고 성적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더 6번째로 미시경제학이란 이거를 설명하려고 해요. 미시경제학이란 이렇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래 너무 OT 강의를요 길게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미시경제학 이게 궁금하시면은요 수강 신청하신 다음에 그 다음 1강서부터 잘 따라오시면 제가 미시경제학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요 앞에 뭐 맹퀴의 경제학 같은 거 그거 유튜브 들어가서 클릭하시면은 경제학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만 지난 학기에 한번 가보니까 학교에 그 온라인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다른 학교가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성대에서는 미리 온라인 관련된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 때마침 또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가장 선도적으로 잘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뭐 메시지를 남긴다거나 뭐 자료를 올린다거나 그런 것들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단지 제가 이거 촬영하는 게 용량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제 힘들었던 건 그 용량을 거기다가 학교 수업에 올리려고 하면 압축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압축하는데 인코딩이라 해야 되나? 그거를 렌더링 한다고 하나? 그걸 표현하는데 그걸 이렇게 바꾸는데 용량을 줄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업로드가 늦거나 업로드 하다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켜놓고 잠을 자기도 했는데 보면 또 컴퓨터가 꺼져 있어가지고 업로드가 실패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같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서 경제학의 토대를 잘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